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그마의 1850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또 1850을 올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캐논의 RFS 렌즈로 시그마의 1850 렌즈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캐논은 서드파티 렌즈를 지원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랬었기 때문에. 예전에 캐논은 그랬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변했습니다. 캐논이 시그마의 이제 RFS 렌즈를 이제 허용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RFS 시그마 렌즈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캐논의 RF 마운트의 출시 의미와 그리고 이게 가지는 경쟁력, 제가 이전에 영상을 한번 올리긴 했었거든요. 캐논에는 서드파티가 지원이 안 됐었죠. 왜냐면 예전에 뭐 나왔던 렌즈들도 사실은 지금은 다 판매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캐논이 그거를 다 불허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이제 합법적으로 캐논에서 시그마의 RF 렌즈를 허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와 이제 캐논 렌즈 다 마운트 풀리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든 렌즈는 아니고요. 풀프레임 렌즈가 아니라 크롭바디 렌즈에 한해서, 시그마의 이제 DC 렌즈에 한해서, 그리고 캐논에게 있어서 RFS 렌즈에 한해서, 제가 볼 때 제 생각이지만 앞으로도 풀프레임 렌즈는 아마도 이게 열리지 않을 거예요. 허용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RF 렌즈를 허용하는 순간 캐논이 되게 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크롭바디 렌즈는 캐논이 몇 개 있지도 않고 이걸 만들기에는 여력이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잘 만든 렌즈를 허용해줘서 크롭바디 렌즈를 좀 이렇게 풍부하게 가져가면 이제 캐논의 크롭바디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캐논의 풀프레임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게 이제 캐논의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에서 1850 f2.8 DCDN 렌즈가 RF 마운트 렌즈로 처음 출시가 되었습니다. 렌즈군이 이 캐논의 RF는 RFS가 이제 크롭바디용 렌즈인데, 여기 렌즈 4개밖에 없어요. 1018, 1845, 18150, 5510. 그럼 여기서 1018은 광각이니까 그렇다고 쳐. 18150은 약간 슈퍼줌이니까 그렇다고 쳐. 5510은 망원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1845는 너무 조리개가 어둡다라는 거예요. IS 손떨림 보정을 지원하지만 조리개 값이 표준줌으로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둡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아쉬움이었을 거예요. RFS 렌즈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RFS 캐논 렌즈이고요. 요게 시그마 1850 렌즈입니다. 두 개의 차이는요, 조리개 값에서 오죠. 조리개 값에서 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 보시면 45mm의 f6.3, 50mm의 f2.8, 2.8과 6.3 두 스탑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심도 표현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지만 이게 두 스탑 이상이니까 2.8로 찍으면 ISO를 400으로 쓸 거를 이 기본 렌즈를 사용하면 ISO를 2000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효속 확보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손떨림 보정이 있으니까 그냥 효속을 낮추고 찍으면 되지 않을까? 그거는 피사체가 정적일 때만 가능해요. 동적인 거에서는 이 IS가 효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효속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IS는 손떨림 보정은 나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거지 피사체의 흔들림을 보정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리개 값이 밝은 것이 나의 흔들림을 줄이고 피사체의 움직임을 흔들리지 않게 촬영하는 데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시그마의 1850 f2.8 렌즈는 f2.8이라는 고정 조리개 값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RFS 렌즈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우위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그마의 1850 f2.8 요 렌즈 DCDN 렌즈의 주요 스펙을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이게 소니의 E 마운트, 라이카, 시그마 L 마운트, 후지필름 X 마운트에서 이미 검증이 된 렌즈거든요. 이미 소니, 후지, 라이카에서 너무 많이 사랑받은 렌즈예요. 사실 크롭바디 렌즈 중에, 표준줌 렌즈 중에 이 렌즈를 뛰어넘는 렌즈가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서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볼 때에 다방면에서 평가를 내리면 컴팩트한 외형에 적당한 화질의
밝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 면에서 봤을 때 얘가 진짜 팔방미 렌즈라는 거죠. 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렌즈를 평가하시는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렌즈가 이 정도의 가벼운 무게의 f2.8에 상당히 쓸만한 화질을 제공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크롭바디들의 작은 외형의 밸런스가 잘 맞다라는 거. 무게 자체가 무게 이 후드하고 캡 다 하면은 344g이고 이거를 이제 캐논의 R10이라고 하는 이 미러리스 카메라에다가 얘를 끼면은 두 개 합쳤을 때 무게가 약 751g. 후드 끼고 사용했을 때 배터리 메모리 다 포함한 무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죠. 네.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크롭바디 미러리스를 샀는데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크고 화질 좋은 렌즈가 아니라 작고 화질 좋은 컴팩트한 렌즈. 그러면서도 화질적인 부분에서 준수해요. 그냥 크롭바디 렌즈에 이 정도면은 되지 않나? 크롭바디들이 어차피 화소가 막 저기 6천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후지필름에 이제 4천만 화소대가 있기는 한데 보통은 뭐 2천만 화소대, 3천만 화소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뒤집어 쓰고 찍는다라는 거. 크롭바디 렌즈에서는 얘가 거의 이제 탑의 렌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지하고 소니는 뭐 다른 2.8 렌즈가 있으니까 그거랑 고민이라도 하는데 캐논은 APS-C 렌즈 중에 f2.8 고정 표준지 렌즈가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캐논 유저들에게는 굉장히 이 렌즈가 의미가 있는 렌즈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서드파티 렌즈니까 바디에서 지원하는 효과들을 제공하지 않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 렌즈의 보정 옵션에 들어가시면은 주변 조도 보정 지원하고요. 왜곡 보정은 미지원해요. 하지만 이미 왜곡 보정을 미지원해도 충분하게 왜곡이 없을 만큼 잘 만들어져 있어요. 디지털 렌즈 최적화는 자동으로는 되지 않지만 색수차 보정이랑 회절 보정은 수동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조도 보정, 그 다음에 수차 보정이랑 회절 보정 이렇게 세 가지가 지원이 된다라는 거. 이 조도 보정 같은 경우는 그냥 눈에 띄는 결과물로 그냥 딱 구별이 되고요. 수차와 회절 자체는 사실 이 렌즈 자체가 이렇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뭐 이게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보여지진 않고, 회절은 얘를 조리개를 많이 조여야 되는데 2008 렌즈를 사서 조리개를 조이려고 쓰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을 한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감이 진짜 많이 되는 부분은 근접 촬영 능력이에요. 근접 촬영 능력이 진짜 좋아요. 스펙적으로 따지면은 광각에서 2.8배고요. 그 망원에서 1:5 비율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이런 걸 떠나서 어디까지 되냐면 광각에서 그냥 후드에 닿아요. 피사체가 후드에 닿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율이 더 높은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미 렌즈 후드에 피사체가 닿는데 어떻게 더 다가가요? 뭐 렌즈 안에 피사체를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러고도 초점이 맞을 만큼 근접 촬영 능력이 상당히 좋은 렌즈라는 겁니다. 느낌 확 오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컴팩트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너줌은 아니지만 18mm에서 50mm 보면 18mm에서 들어가 있고 50mm에서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컴팩트한 외형이라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컴팩트하냐면은 캐논의 1845 렌즈는 침동식이기 때문에 이게 렌즈가 들어가 있으니까 작아 보이지만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와서 쓰려고 하면 18mm로 나왔을 때 뺐을 때 딱 길이가 이 정도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방 속에 넣었을 때는 침동식이 유리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를 떠나서 실제 쓸 때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딱 봤을 때 1845가 작아 보여. 그거는 1845는 침동식이라 안 쓸 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얘가 작아 보이는 거고, 실제로 얘를 마운트해서 쓰려고 하면은 시그마의 1850이랑 비슷하게 거의 이렇게 딱 튀어나온다. 그래서 딱 이 작은 거는 쓸 수 없고 이렇게 나왔을 때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딱 쓰는 거고, 그 거리는 1850 썼을 때가 거의 비슷하다. 물론 50mm일 때는 이 1845는 오히려 18mm에서 나왔다가 다시 28mm에서 들어갔다가 45mm에서 좀 더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45mm하고 50mm하고 비교를 하시면 50mm가 당연히 좀 더 튀어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캐논의 1845 렌즈의 크기이고,
지금 보시는 게 시그마의 1850 렌즈라는 크기 차이 별로 안 느껴지시죠? 네. 광각에서 쓸 때는 거의 똑같아요. 50 정도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자, 그리고 이 렌즈들을 비교했을 때 확 와닿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이 시그마의 1850 렌즈는요 컨템포러리 렌즈인데요 만듦새가 상당히 괜찮아요. 얘 딱 사용해 보시면 작지만 되게 잘 만든 단단하게 만든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얘를 후지에서도 계속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뒤에 마운트 쪽을 이렇게 보시면 시그마는 금속 마운트인데 캐논의 RFS는 이렇게 플라스틱 마운트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절감 자체가 확실히 더 많이 된 기본 렌즈라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만듦새까지 다 따지고 보면은 시그마의 1850 f2.8 렌즈가 얼마나 매력적인 렌즈인지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AF 성능은 과연 어떨까? 기본적으로 모터는 스태핑 모터로 캐논이나 시그마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AF 테스트를 해보면은 원샷이나 서버에서 했을 때 스태핑이기 때문에 둘 다 부드럽게 초점 잘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피사체를 인식할 때에 이제 얼굴 인식이 되면은 이게 초점이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얼굴 인식을 끄고 지금 AFS 원샷으로 이렇게 피사체에 초점을 맞춰보고 있는 거죠. 줌도 바꿔보면서 화각을 바꿔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초점 영역을 좀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쾌적하게 줌이 초점이 잘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줌을 했을 때의 초점은 살짝 나가요. 하지만 그 나가 있는 상태에서 반셔터 눌렀을 때 빠르게 초점 이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었고, 이걸 올서버로 이렇게 했을 때에도 이렇게 거리가 바뀔 때에도 초점이 잘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블링이 막 많아가지고 영상 촬영할 때에 막 부담스러울까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 렌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AFC 촬영, 올서버 촬영, 영상 촬영 이런 거 할 때 부드러운 초점 이동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서드파티 렌즈라고 얼굴 인식이 안 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시그마의 렌즈도 동일하게 캐논 렌즈처럼 이 얼굴 인식 기능이라든지 초점에 대한 메뉴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영역, 얼굴 인식 이렇게 캐논의 R10,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R10이거든요. 이 R10에서 초점 이동, 얼굴 인식 부드럽게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제 주 피사체는 두 아드님인데 아드님 엄청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무슨 원샷 올서버 중에 올서버만 거의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물 찍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 찍는 건데 초점 잘 맞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동영상 촬영에는 적합할까? 시그마의 렌즈들은요,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영상 촬영을 어느 정도 다 염두에 두고 만들어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려고 렌즈를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시그마 1850 f2.8 렌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고정 조리개가 아니면 화각을 바꿀 때 조리개 값이 변하면 밝기가 튀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손떨림 보정, 영상 촬영할 때 손떨림 보정 될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됩니다. 이 R10 같은 경우는요 디지털 보정만 지원하거든요. 이제 IBIS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 보정만 지원하는데 지금 보시면 영상 촬영할 때 이게 지금 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상에서 켜기 또는 강하게 두 가지 단계로 이거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영상 촬영할 때 디지털 손떨림 보정이 적용을 해서 훨씬 더 좀 안정적인 영상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강하게가 아니라 제가 켜기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로 설정을 하면은 확실히 이 화각은 살짝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움직임이 있을 때에 제가 지금 앞뒤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이랬을 때에 훨씬 더 적은 흔들림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강하게로 한 다음에 제가 영상을 이렇게 한번 훑어봤어요. 짐벌을 쓰지 않았고 핸드헬드로 이 시그마 1850을 캐논 R10에 낀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영상을 촬영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도의 손떨림 보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캐논 렌즈를 쓰는 게 유리한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캐논 렌즈를 쓰는 게 IS가 있어서 유리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리개 값이 어두워지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2.8에서는 초속 확보를 하니까 영상을 촬영할 때 실내에서 찍을 때 조리개가 조여지지 않아서 감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노이즈가 더 적은 영상을 디지털 손떨림 보정을 이용해서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거를 선택하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시그마의 렌즈가 갖는 강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시그마 1850 f2.8 DCDN4 RF 렌즈를 사용해본 느낌은 어떠냐면요, 후지의 미러리스들은 좀 외형이 큰 것들이 많잖아요. 물론 작은 것들이 있어요. 뭐 이제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바디들은 뭐 아니면은 뭐 2포라든 이런 작은 애들은 이 렌즈가 잘 맞지만 H 계열은 이 렌즈가 좀 너무 작거든요. 바디에 비해 작아요. 하지만 캐논은 어떻냐? 캐논의 RFS 바디들은요, R7만 살짝 크고 나머지 바디 R10, R50, R100은요 굉장히 작아요. 이 작은 외형에 당연히 이 기본 렌즈가 작지만 그거보다는 살짝 크지만 이 시그마의 1850 렌즈도 바디의 외형을 해치지 않는 크기라는 거죠. 밸런스가 괜찮아요. 2.8인 걸 감안하고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무게에 이 정도 성능이라면 캐논의 APS-C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렌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렌즈를 가지고 R10으로 저희 아들을 계속해서 찍어봤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막 걷는 거 좋아해가지고 밖에 막 걸어다니다 보니까 초속이 점점 높아져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앉아있었으니까 125분의 1로 됐었는데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250분의 1 얘도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찍는 사진들 보면은 200분의 1도 한계예요. 그래서 250분의 1은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은 이게 2.8이 아니면은 감도가 실내에서 엄청 올라간다라는 거죠. IS 필요 없어요. 애가 움직이는데 IS가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초속을 250분의 1초, 320분의 1초 확보해서 찍으려고 하면 2.8 기준에서 ISO가 막 1000이고 800인데 이거를 기본 렌즈 써가지고 ISO를 무슨 뭐 5000 이렇게 찍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동적인 피사체를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시그마 1850 렌즈가 당연히 더 유리하고, 나는 그냥 정적인 것만 찍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캐논의 기본 1845 렌즈도 기본 렌즈로서는 활용성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저는 찍는 피사체가 다 동적이기 때문에 기본 렌즈는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두운 실내가 아니에요. 밝은 실내예요. 창가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2.8인데 250분의 1초, 320분의 1초 했을 때 ISO가 1000이고 1250이었다라는 거.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렌즈를 사용해야 할 것인가. 캐논의 이 1845 렌즈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나는 과연 시그마의 1850 렌즈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캐논의 RFS 렌즈. 어떻게 보면은 렌즈군이 너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지껏 캐논이 팔았던 보급형 카메라 중에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못 받은 카메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캐논의 APS-C 미러리스 카메라를 진짜 수렁에서 끌어올릴 렌즈, 그게 바로 시그마의 1850 f2.8 검증된 렌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그마의 첫 RF 렌즈가 시그마 1850 f2.8 DCDN 렌즈인데, 이거 말고도 1028, 16, 23, 30, 56mm에 대한 렌즈들이 출시될 거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었거든요. 이 렌즈들이 나오면 캐논의 이 R7, R10, R50, R100까지는 사실 시그마 렌즈를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요렇게 R7, R10, R50 유저들이 굉장히 좀 메리트를 느낄 만한 렌즈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캐논의 RFS 렌즈,
시그마 1850 f2.8 DCD의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사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